인생이 꼬이는 순간을 돌아보면 결정적인 사건보다 사람 하나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사업 실패, 이직 좌절, 인간관계 붕괴. 겉으로는 사건이 원인처럼 보이지만 그 사건 곁에는 늘 특정한 인간이 있었다. 문제는 그 인간이 처음부터 악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설 속 악마는 분명하다. 현실의 인간 쓰레기는 훨씬 교묘하다. 친절하고 말이 부드럽고 때로는 당신보다 약해 보인다. 그래서 경계를 풀게 만든다. 그리고 서서히 인생의 리듬을 망가뜨린다. 서양 철학은 이 지점을 정확히 짚었다. 니체는 인간을 선악으로 나누는 순간 판단이 흐려진다고 봤다. 대신 그는 묻는다. 이 인간은 나를 강하게 만드는가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가? 인생을 망치는 인간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그와 엮인 뒤 당신이 나쁜 상태가 된다. 결정이 느려지고 자존감이 흔들리며 이유 없이 지친다. 그런데도 관계를 끊지 못한다. 이때 사람들은 상황을 탓한다. 하지만 문제는 구조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고슴도치에 비유했다. 너무 가까우면 반드시 상처를 입는다고 했다. 그는 인간의 악의를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인간은 본질적으로 자기 이익을 우선한다는 현실을 냉정하게 보라고 했다. 오늘날 인생을 망치는 인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반복된다. 겉모습은 다르지만 결과는 같다. 시간을 빼앗고 감정을 소모시키고 방향 감각을 잃게 만든다. 중요한 점이 있다. 이 세 유형은 동시에 드러나지 않는다. 처음엔 오히려 편안하고 말이 잘 통하며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관계가 깊어진 뒤에야 이상함을 알아차린다. 이미 빠져나오기 어려운 시점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누굴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도덕을 말하지도 않는다. 오직 구조와 신호를 해부한다. 어떤 인간과 엮이면 인생이 왜 흔들리는지, 어떤 순간에 이미 늦어졌는지를 냉정하게 보여줄 것이다. 첫 번째 유형, 피해자 가면을 쓴 인간. 이 유형은 처음엔 가장 안전해 보인다. 공격적이지 않고 오히려 예의 바르다. 다만 대화를 나누다 보면 한 가지 패턴이 반복된다. 삶이 망가진 이유가 전부 타인에게 있다는 점이다. 상사, 가족, 연인, 친구, 사회. 언제나 외부가 가해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이 인간은 조언을 원하지 않는다. 해결도 필요 없다. 오직 공감과 동조만 요구한다. 내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이 반복되는 순간 관계의 중심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 있다. 니체는 이런 태도를 약자의 도덕이라고 불렀다. 직접 힘을 쓰지 못하는 대신 연민과 죄책감을 무기로 삼아 타인을 통제하는 방식이다. 겉으로는 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선택권을 서서히 빼앗는다. 이들과 가까워지면 이상한 변화가 생긴다. 도와주고도 편하지 않다. 시간을 써도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다. 조금 거리를 두면 당신이 냉정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이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기술은 책임 전가다. 일이 잘못되면 환경 탓, 사람이 문제면 세상 탓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배우지 않는다.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반복되고 그 반복의 비용은 늘 주변 사람이 치른다. 에픽테토스는 분명히 말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태도라고. 이 유형은 사건을 바꾸지 않는다. 대신 해석을 고정시켜 주변 사람을 소모품으로 만든다. 가장 위험한 오해가 있다. 지금은 힘들어서 저럴 뿐이다. 이 생각이 관계를 장기화시킨다. 하지만 피해자 가면은 상황이 좋아져도 벗겨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가면 자체가 이 인간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이 관계의 끝은 늘 같다. 당신은 지치고 그 사람은 여전히 불행하다. 그리고 마지막엔 당신이 가해자가 된다. 두 번째 유형, 은근히 깎아내리는 인간. 이 인간은 싸우지 않는다. 화를 내지도 않고 적대감을 드러내지도 않는다. 대신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을 망가뜨린다. 말투는 부드럽고 표정은 온화하다. 그래서 더 오래 곁에 두게 된다. 이 유형의 특징은 명확하다. 칭찬 같지만 비교가 섞여 있다. 조언 같지만 무시가 깔려 있다. 농담 같지만 듣고 나면 마음이 불편하다. 너 치고는 잘했네. 그 정도면 나쁘진 않지. 나는 너 상황이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 이 말들은 공격처럼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반응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반복되면 분명한 결과가 나온다. 스스로를 과소평가하게 된다. 판단을 미루게 되고 결정 전에 이 인간의 반응부터 떠올리게 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노예가 되는 순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타인의 평가가 자신의 기준이 되는 순간, 이미 자유는 끝났다고. 이 유형은 바로 그 지점을 노린다. 당신의 삶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다. 대신 기준에 침투한다. 이 인간과 오래 지내면 사고방식이 변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괜히 오해한 건 아닐까? 이 자기 검열이 시작되면 이미 중심이 흔들린 상태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이들은 대놓고 무례한 사람보다 훨씬 위험하다. 무례한 사람은 피할 수 있지만 이 인간은 합리적인 척 접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계를 끊는 순간에도 죄책감이 따라온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지적 우월감이 가장 저급한 쾌락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 유형은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을 유지한다. 당신이 흔들릴수록 그들의 자리는 안정된다. 이 관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자존감이 아니다. 자기 확신이다. 무엇을 선택해도 찜찜하고 무엇을 포기해도 후회가 남는다. 인생의 핸들이 조금씩 남의 손으로 넘어간다. 세 번째 유형, 이익만 계산하는 인간. 이 인간은 감정이 없다기보다 감정을 사용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다. 쓸데없는 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래서 처음엔 성숙해 보인다. 문제는 이 성숙함이 인간관계에서는 가장 차가운 형태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이 유형의 기준은 단순하다. 이 관계가 나에게 지금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되면 친절하고 필요 없으면 무관심하다. 어제의 우정, 오래된 의리는 아무 의미가 없다. 상황이 바뀌면 태도도 즉시 바뀐다. 함께 있을 땐 문제가 없어 보인다. 오히려 효율적이다. 감정 소모도 적고 일도 빠르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 당신이 약해졌을 때, 실패했을 때, 더 이상 쓸모가 없을 때다. 그 순간 이 인간은 아무 설명 없이 거리를 둔다. 냉정함이 아니라 정리에 가깝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질을 의지라고 봤다. 각자는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유형이 그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는 데 있다. 그래서 잔인하다. 기대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과 엮이면 생기는 착각이 있다. 이 사람은 솔직한 거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서 믿을 만하다. 하지만 솔직함과 신뢰는 다르다. 이익 중심의 관계는 언제든 종료될 수 있고 그 종료는 항상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동한다. 이 인간은 배신하지 않는다. 대신 처음부터 함께할 생각이 없다. 그저 같은 방향으로 잠시 걷는 것뿐이다. 방향이 어긋나는 순간 미련 없이 돌아선다. 그 과정에서 당신의 감정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니체는 인간을 강자와 약자로 나누기보다 스스로의 기준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눴다. 이 유형은 기준이 명확하다. 문제는 그 기준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이 관계의 후유증은 늦게 온다. 이용당했다는 감정보다 먼저 드는 건 공허함이다. 함께한 시간의 의미가 전부 사라진 느낌. 마치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정리된 기억이 남는다.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드러났다. 피해자로 지배하는 인간, 은근히 깎아내리는 인간, 이익만 계산하는 인간. 이제 세 가지 유형은 모두 드러났다. 피해자 가면을 쓴 인간, 은근히 깎아내리는 인간, 이익만 계산하는 인간. 문제는 이들 자체가 아니다. 더 불편한 진실은 이 인간들이 왜 반복해서 당신 인생에 등장하는가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다. 하지만 그건 절반만 맞다.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라 관계의 초반 신호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를 외부 사건이 아니라 내부 판단에서 찾았다. 이 세 유형은 모두 초반에 분명한 신호를 보낸다. 책임을 회피하는 말투, 은근한 비교, 계산적인 친절.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신호를 해석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불편한 판단을 미루고 싶기 때문이다. 여기엔 심리적 보상이 있다. 피해자형에게는 나는 좋은 사람이라는 만족, 깎아내리는 인간에게는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라는 착각, 이익형에게는 이 사람과 있으면 효율적이다라는 안정감. 이 보상들이 위험 신호를 덮어버린다. 니체는 인간이 진실보다 안정을 선택한다고 봤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낯선 위험보다 익숙한 불편을 택한다. 그래서 이미 어긋난 관계를 오래 끌고 간다. 끊는 순간이 더 불안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공통점이 있다. 이 세 유형은 당신에게 즉각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 대신 서서히 상태를 바꾼다. 자존감, 판단력, 에너지. 이 셋이 동시에 낮아질 때 인생은 눈에 띄지 않게 꺾인다. 그래서 대응법은 단순하다. 상대의 말보다 함께한 뒤에 나를 보라. 만나고 나면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가 남는지, 자신을 변호하게 되는지, 결정을 미루게 되는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반복되면 이미 신호는 충분하다. 이건 냉혹한 처세술이 아니다. 자기 보존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지혜를 이렇게 요약했다. 모든 사람과 가까워질 필요는 없다고. 오히려 거리가 평온을 지켜준다고. 인생을 망치는 인간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더 깊이 엮이지 않을 선택은 가능하다. 그 선택이 빠를수록 삶은 덜 꼬인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관계를 관리하라. 도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다. 문제는 이미 망가진 관계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초반에 다르게 해석했어야 할 신호들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계가 틀어진 뒤에야 분석한다. 하지만 그때는 늦다. 관계는 초반 3번의 만남 안에서 방향이 결정된다. 이세 유형은 처음부터 같은 특징을 보인다. 말이 많지 않아도 행동이 분명하다. 관계의 책임을 어떻게 다루는지, 타인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이익이 사라질 때 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가 핵심이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을 바꾸려는 순간 스스로를 통제에서 벗어난다고 봤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상대를 고치는 게 아니라 관계를 선택하는 기준이다. 첫 번째 기준은 책임 반응이다. 작은 문제 앞에서 이 인간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라. 상황을 설명하는지, 변명을 늘어놓는지, 아니면 즉시 타인을 지목하는지. 피해자형은 항상 외부 원인을 먼저 말한다. 두 번째 기준은 비교 습관이다. 칭찬과 조언 속에 비교가 섞여 있는지 보라. 타인을 평가하는 말이 잦다면 언젠가 그 기준이 당신에게도 적용된다. 은근히 깎아내리는 인간은 처음엔 남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 세 번째 기준은 이익 소멸시 태도다. 아주 사소한 도움을 거절했을 때의 반응이 중요하다. 태도가 급격히 차가워진다면 이미 관계의 본질은 드러난 셈이다. 이익형은 손해를 감정으로 포장하지 않는다. 그냥 거리부터 둔다. 니체는 인간이 자신에게 유리한 해석만을 진실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신호들을 합리화한다. 원래 힘든 사람이라서 농담이었겠지, 바쁜 거겠지. 이 합리화가 관계를 고착시킨다. 중요한 건 판단의 속도다. 완벽한 확신은 필요 없다. 불편함이 반복되는지, 설명이 필요한 관계인지, 스스로를 방어하게 되는지가 기준이다. 관계를 정리할 때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다. 기준이다. 기준이 있으면 감정은 따라온다. 이 인간들과 거리를 두려하면 반드시 한 감정이 따라온다. 죄책감이다.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상대가 힘들 때 버리는 건 아닐까? 이 생각이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면서도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이 죄책감은 도덕에서 오지 않는다. 습관에서 온다. 오래 참아왔고 맞춰줘왔고 이해해주는 역할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관계를 끊는 순간 마치 규칙을 어긴 사람처럼 느껴진다. 에픽테토스는 죄책감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타인의 감정까지 책임지려는 순간 그건 미덕이 아니라 착각이라고 봤다. 이세 유형은 바로 그 착각을 먹고 산다. 피해자형은 당신의 연민을, 깎아내리는 인간은 당신의 자기 검열을, 이익형은 당신의 기대를 이용한다. 관계를 정리할 때 불편한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 감정이 잘못됐다는 증거는 아니다. 니체는 건강한 인간을 이렇게 정의했다.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않는 사람. 그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태도를 숭고함이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봤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이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누가 살아남는가? 상대만 편안해지고 당신만 마모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끝난 것이다. 다만 공식적인 이별이 없었을 뿐이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적을 만드는 일이 아니다. 자리를 비우는 일에 가깝다. 모든 사람의 삶에 끝까지 남아있을 의무는 누구에게도 없다.
지금까지 다룬 인간들은 공통적으로 당신을 소모시켰다. 그렇다면 반대는 무엇일까? 함께 있으면 인생이 덜 흔들리고 판단이 또렷해지며 삶이 안정되는 인간은 어떤 사람일까? 의외로 기준은 복잡하지 않다. 첫째,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말을 꺼낼 때마다 변명이나 해명이 필요하지 않다. 오해를 풀기 위해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된다. 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된다. 둘째, 기분보다 기준이 분명한 사람이다. 감정에 따라 말과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 오늘 친절했다가 내일 차가워지는 식의 변덕이 없다. 그래서 예측 가능하다. 인간관계에서 예측 가능성은 신뢰의 핵심이다. 에픽테토스는 평온의 조건으로 외부보다 내부의 일관성을 들었다. 이 인간들은 당신의 감정을 흔들지 않는다. 대신 당신이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게 돕는다. 셋째,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다. 타인의 삶을 끌어와 당신을 재단하지 않는다. 조언을 하더라도 평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자존감이 아니라 사고력이 살아난다. 넷째, 이익이 줄어도 태도가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바쁘다는 이유, 필요 없다는 이유로 갑자기 거리부터 두지 않는다. 관계를 투자나 거래로 보지 않는다. 니체는 강한 인간을 이렇게 설명했다. 타인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지 않는 사람. 이런 인간은 남을 지배하거나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곁에 있어도 긴장이 없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 좋은 인간은 특별하지 않다. 다만 드물 뿐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나쁜 관계를 유지한다. 대안이 없을 거라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하다. 이런 인간 하나만 곁에 있어도 나머지 관계는 정리할 힘이 생긴다. 인간관계는 수가 아니라 방향이다. 사람을 정리하려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너무 계산적인 거 아니야? 사회생활은 원래 그런 거야. 이 말들은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압박이다. 하지만 이 질문부터 잘못됐다. 이기적인가 아닌가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생존의 문제다. 니체는 인간을 도덕으로 묶으려는 사회를 경계했다. 그는 선량함이 아니라 건강함을 기준으로 삼았다. 스스로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미덕이라면 그 미덕은 결국 사람을 망가뜨린다. 사람을 멀리한다는 건 공격이 아니다. 벌을 주는 것도 아니다. 단지 더 이상 그 구조 안에 머물지 않겠다는 선택이다. 그 선택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만드는 문화가 문제다. 에픽테토스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판단과 선택뿐이라고. 타인의 감정, 과거, 불행까지 책임지는 순간 삶은 타인의 손에 넘어간다. 많은 사람이 착각한다. 참는 사람이 성숙한 줄 안다. 하지만 참는 것과 관리하는 것은 다르다. 관계는 견디는 대상이 아니다. 조율하거나 떠나거나 재구성하는 대상이다. 이 이야기에서 말한 세 가지 유형을 떠올려 보라. 피해자형, 깎아내리는 인간, 이익형. 이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당신이 냉혈한이 되는가? 아니다. 그저 자기 삶의 주도권을 회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만 기억하면 된다. 사람을 잃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보다 사람을 놓지 못해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관계는 선택이다. 그리고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 책임은 타인의 인생이 아니라 당신 삶에 대한 책임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하지만 판단은 이제부터다. 인생을 망치는 인간은 특별한 악인이 아니다. 대부분은 평범하고 익숙하고 처음엔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다. 그래서 더 오래 곁에 둔다. 그리고 그 시간이 쌓여 삶의 방향이 조금씩 어긋난다. 이 이야기에서 말한 건 사람을 미워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누군가를 단죄하라는 말도 아니다. 단 하나, 관계를 도덕으로 보지 말고 구조로 보라는 것이다. 누군가와 함께한 뒤 자존감이 줄어들고 판단이 흐려지고 설명이 많아진다면 그 관계는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이유를 찾을 필요도 없다. 사람을 멀리하는 건 차가운 선택이 아니다. 자기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선이다. 세상과 잘 지내기 위해 먼저 자기 자신과 적이 되지 마라. 당신 인생에 끝까지 남아야 할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남아서는 안 될 사람은 분명하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순간 삶은 훨씬 조용해진다.